그녀는 일본 만화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은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나중에는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첫 예지몽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누군가 죽는 장면을 꿈에서 보았는데 얼마 후 실제로 이웃 어르신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이란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계속해서 꿈에서 본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처음에는 신기한 아이로 여겼지만 자주 꿈이 맞아떨어지니까 쟤 좀 이상해 라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만화 그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 높은 담벼락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이 무척 창백했습니다. 위험해 보여 빨리 내려오라고 외쳤지만 여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또 꿈이었습니다. 또 이상한 꿈을 꿔버렸어. 늘 그랬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면 그녀는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 창작하는 것도 좋아했고 만화의 한 장면을 따라 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잠시 쉬는 타이밍에 무심코 TV를 틀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불길했던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래가 꿈으로 보인다니.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워만 할 것인가 그녀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꿈을 기록으로 남기자. 나쁜 꿈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럼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심한 후부터는 잠들기 전에는 꼭 머리맡에 펜과 메모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꿈을 꾼다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여러 꿈을 꾸었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꿈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면 충격적인 내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메모장 기록은 한가득 쌓였습니다. 그녀는 그 내용들을 만화에 담아볼까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내에서 오컬트 붐이 일면서 오컬트 만화 잡지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단편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 미스터리 보니타, 진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등 아키타 서점 계열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그녀의 만화는 예술적으로 세련된 작화는 아니었지만 경험을 기록하는 그림 일기에 간결하고 담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일화 완결 구조이며 내가 겪은 사건을 직접 화자 시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화자의 시점으로 그녀가 꾸었던 꿈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2일 여느 때처럼 그녀의 꿈을 만화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본 것은 거대한 진동으로 쩍쩍 갈라진 도시의 땅이었다. 도로는 엇갈리며 부서져 있었고 아스팔트는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콘크리트 건물들이 허물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간사이 지방이며 고베 부근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녀는 만화를 통해 지진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일 후 진도 7.3의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6천여 명, 재산 피해 10조 엔으로 일본 열도를 공포로 휩싸이게 만든 대지진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11월 24일과 1989년 11월 28일 두 차례 프레드 머큐리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그녀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프레드 머큐리가 죽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한 친구는 매우 충격을 받고 울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꿈도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퀸 멤버 4명 중 3명의 동상이 나란히 있는 장면을 봅니다. 실제로 1991년 11월 24일 프레드 머큐리가 에이즈 투병 중 사망했습니다. 1992년 8월 31일에는 꿈은 흐릿했고 구체적인 영상은 또렷하지 않았으나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시각적으로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1997년 8월 31일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망했습니다. 파파라치 차량을 피하려고 고속으로 달리던 다이애나의 차량이 터널 내에서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1999년 7월에는 그녀의 단편 만화들을 모은 내가 본 미래가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흥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책이 99년에 발간되었는데 99년 이전의 일들을 꿈으로 예언했다.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지, 책을 팔아. 더 웃긴 것은 뭔지 아나? 12년 후 2011년 3월에는 일본 동쪽에서 대참사가 일어난다는군. 너무 나갔어. 다른 예언가처럼 대충 얼버무리며 끼워 맞추기나 하지. 그렇게 날짜까지 박아버리면 나중엔 뭐라고 변명하려나.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그 때문인지 그녀도 돌연 은퇴해버려 내가 본 미래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절판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만화는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40만 명 이상, 사망자가 약 19,75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냉각 불능 상태에 빠지고 1, 2, 3호기의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본 미래에서 정확히 예언했던 거잖아. 그것도 날짜까지. 세상에, 그녀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앙을 예언했었고 경고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화책이 아니야. 이건 예언서야. 이때부터 중고시장에서 내가 본 미래 초판이 수십만, 수백만 엔에 거래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그동안 그녀를 개무시했었던 언론사, 출판사들은 그녀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제발 책을 다시 써주십시오.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쇄도 않은 요청에 결국 다시 펜을 들었고 2021년 10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2020년경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는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도시는 침묵에 잠긴다. 4월경 절정에 이르며 모두가 조심스러워한다. 이 내용은 1995년에 꾼 꿈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지몽으로 보입니다. 1999년 초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완전판을 출간하면서 새롭게 수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그녀의 꿈 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후지산 분화 예언입니다. 꿈의 내용은 후지산이 폭발하듯 분화하고 붉은 불기둥과 화산재로 인근 지역이 뒤덮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지산이라면 일본 내 활화산 위험도 순위 1위라 과학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나가와현에 거대 쓰나미가 몰려오는 꿈입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꿈은 5의 배수, 즉 꿈을 꾼 지 5년 뒤 또는 10년, 15년 뒤에 실현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15일 후, 프레드 머큐리 다이애나비 사망은 5년 뒤, 동일본 대지진은 15년 후, 코로나 팬데믹은 25년 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지산 폭발을 2026년으로 가나가와현 쓰나미는 2031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가까운 2025년 7월 5일에 대한 예지몽입니다. 나는 바닷속 깊은 곳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저 지각이 들썩이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바다 밑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날짜는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경입니다. 폭발 지점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 이후 물이 빠지듯 해수면이 쭉 빨려나가고 곧이어 거대한 벽 같은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남부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그 영향은 필리핀과 대만, 홍콩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날짜의 시간까지 콕 집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2011년 전후에 꿨다고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트라우마처럼 재난에 대한 꿈을 더 자주 꿨고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2025년 7월의 대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한 위치는 필리핀 해 해구 혹은 오가사와라 제도 남쪽 해저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규슈, 시코쿠, 긴키 지방이 될 것입니다. 이 예지몽은 완전판 후반부에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단편 만화로 실려 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는 해저 지각이 갈라지고 검은 바다에서 붉은 기둥이 치솟고 쓰나미가 항만 도시를 집어삼키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도망가고 매우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꾼 터라 깨어나서도 이건 꼭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꿈을 절대적으로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저서 천사의 유언에서는 꿈을 꾼 날이 무언가가 일어나는 날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로는 만들어 놓은 것 같군요. 과학자들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녀의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진, 화살 폭발은 정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진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5일에 해저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꿈이라는 비과학적 경고조차 경계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는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전염병, 대지진, 전쟁 등으로 불안이 극대화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예지몽은 그 틈을 메운 것이라 봅니다. 일본 정부도 그녀의 예지몽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대비는 하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면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일본을 탈출하려 할 것이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싸울 것입니다. 살인, 약탈도 서슴지 않겠지요.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이대로 다 죽자는 말씀입니까? 이런 때를 대비하여 지하에 거대 벙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과학자, 의사, 정치인 등의 엘리트들을 뽑아 탈출시킵시다. 물론 거기에 나와 내 가족이 먼저 포함되어야겠지요. 현실의 일본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만 그녀의 꿈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